교재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지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다양한 표상을 제공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인지적 신경망이라고 해서 학습의 내용적인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학습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 교육과정 내용. 그래서 아이들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렇다면 학습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아이들에게 맞춤화된 정보 제시. 그리고 예를 들어 청각적인 것은 시각, 시각적인 것은 청각적으로 대안의 방법들을 제공할 수도 있겠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걸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한 증가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언어나 다양한 상징의 선택권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어휘와 상징을 명확히죠. 명확히 하기라고 하는 것은 국어에 대한 어휘를 명확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어이고요. 구문과 구조는 문법적인 걸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텍스트나 수학, 상징 해독은 음악, 미술 혹은 수학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기호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방법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언어에 관계없이 이해를 촉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이 없이 그냥 우리가 모델링, 따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방도, 모델링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도 아이에게 수식에 해당한 기호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제시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다양한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것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각각의 정보 제시를 내 맞춤화적으로 머릿속에 표상할 수 있게끔 교사가 제시를 해줄 때는 어휘를 명확하게 해주거나 문법적인 것도 고려하거나 다양한 수식에 대해서 상징적인 그 표현들을 알 수 있게 도움을 주거나 꼭 언어가 아니더라도 모델 혹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체물을 활용해서 비언어적인 방법으로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지도할 수 있다면 지도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방법들을 스스로 내 머릿속에 기억해서 내면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그 전에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켜주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가 공부할 때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중요한 걸로는 핵심어 부분에 밑줄을 그을 수도 있고, 혹은 이 부분만 강조해서 색칠을 조금 더 진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빅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공부했던 그래픽 조직도 혹은 범주화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다양한 그래픽 조직도 유형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요. 그 다음에 정보 처리나 시각화 안내하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아이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과제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손 씻기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손 씻는 과제 분석들도 있지만 손 씻는 과정에 뭐도 있어요. 그림도 같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누를 집는 그림 혹은 이렇게 손을 깨끗이 씻는 거, 수도꼭지를 잡는 이런 것들을 같이 시각화를 해주면 훨씬 더 머릿속에 표상 이해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언제 어디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반화를 아이들이 가질 수 있게끔 지도하면 된대요. 그래서 머릿속에 인지적 표상이라고 한 즉 다양한 표상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자원이 풍부해야 돼요. 학습의 자원, 알고 있는 지식이 풍부해야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내용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지각을 위한 선택권을 제공을 할 때 맞춤화, 그러면 시각은 청각은 주로 시각을 대안적인 방법으로 해주는 게 있고, 두 번째 언어나 상징을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때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국어적인 용어를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쓰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수식적인 기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굳이 언어를 필요하지 않는 아이들에는 모델이라든지 혹은 구체물을 활용하거나 방구체물을 활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머릿속에 풍부한 자원이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를 토대로 보면 PPT, 그러니까 글로만 있는 게 아니라 PPT 자료, 영상 자료 이런 것들도 예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켜주는 것도 있고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밑줄을 긋는 것들 혹은 그래픽 조직도를 활용하는 거, 과제 분석할 때 옆에 사진까지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해주는 정보 처리를 시각화하고 이게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반화를 증가시켜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머릿속에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학습자가 원하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는 표상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이렇게 머릿속에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어요. 교사가 가르쳐줘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임용고시 공부할 때도 선생님들이 각각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각각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걸 전략적 학습의 방법과 연결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행동과 표현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학습의 방법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답을 쓸 때에도 꼭 글로만 쓰는 게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고 그림으로도 제공할 수 있고 혹은 실질적으로 대체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응답이나 탐색 방식을 다양화하는 거 혹은 이 아이에게 적절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신체적 행동의 선택권을 제공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이제 높이기 위해서 더 강화시켜주기 위해서는 표현하는 것과 의사소통도 우리 아이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훨씬 더 좋대요. 그래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기도 하고 역시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이걸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 그만큼 숙달이 돼서 즉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학습의 전략이라고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내가 어떤 방법을 효과적으로 할 건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 실행 기능 초인지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죠. 그럼 선생님들이 그냥 하기보다는 목적, 목표를 설계합니다. 내가 한 학기 동안 단기 목표, 장기 목표 아니면 임용고시를 공부할 때 1, 2월달, 3, 4월달, 5, 6월달 정해진 목표가 있겠죠. 그 목표에 있게 나는 계획을 하죠. 일주일의 계획, 하루의 일과의 계획. 이 계획을 따라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전략을 합니다. 그러면 머리 글자를 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 핵심 어법, 키워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계획을 짠 대로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학습의 전략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전략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가 이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서는 키워드, 어떤 경우에서는 패그워드, 어떤 경우는 머리 글자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내가 했던 공부의 방식이 적절한지 아닌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형성평가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진보 정보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학습의 방법은 목표를 설계를 하고 이 목표를 설계하고 다양한 학습 전략들을 할 수가 있어. 그 학습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할 때는 실행 기능, 그럼 다양한 기억 전략이라든지 학습의 목표를 설계하고 그걸 스스로 관리하면서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형성평가 의미로 점검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러한 점검의 의미를 신체적인 행동으로 다양하게 선택하거나 표현 의사소통 방법의 매체들을 활용해서 내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최고의 이 아이에게 원하는 학습 전문가는 전략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학습자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행동과 표현 수단 제공은요, 우리 아이들이 들어온 인지적인 배운 학습의 내용들을 스스로가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임용고시와 관련된 학습의 내용, 그리고 내가 임용고시를 공부할 때 효과적으로 나만의 암기한 틀, 도식, 혹은 백지인출,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거 이러한 것들이 학습의 방법이라고 했을 때 내가 왜 자꾸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중간중간 선생님들이 또 이제 한 번씩 슬럼프가 올 때 이유를 따져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할 때에도 다양한 참여 수단 제공하기라고 하는 것처럼 학습의 이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재밌어요. 흥미를 북돋운 선택권을 제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아는 거, 쉬운 거, 관련 있는 것부터 하면 훨씬 더 기억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내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칸막이 등 아니면 선생님들이 스터디 카페를 가셔도 되고 그냥 독서실을 가셔도 되고 주위에 산만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흥미롭게 공부하는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공부를 꾸준히, 우리는 임용고시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력과 일관성의 지속을 돕도록 하는 것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요. 아무튼 내가 전한 임용고시 합격 이라고 하는 목표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이것은 어려운 내용도 있고 쉬운 내용도 있고 중간에 우리가 도전하기 어려운 거 쉬운 것도 있지만 적절성을 유지시켜서 계속 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했을 때는 누구의 도움? 협력과 공동체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래와 혹은 또래 교수 혹은 협동학습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협동학습을 통해서 같이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걸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피드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노력과 일관성의 지속을 돕는 선택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절한 도전을 이룰 수 있게끔 해주고 또래와 협동학습을 통해서 계속 피드백을 받은 과정들이 필요한 거구나. 그런 와중에서도 내 스스로가 공부가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때는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최적화하는 기대와 신념을 장려하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자기 효능감을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가 잘 될 때도 있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아직까지 모의고사 시기는 아니지만 모의고사를 봐서 성적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자기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 대처 기술과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자기관리, 자기교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스스로가 반성하는 것까지 우리 아이들이 지도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목적이 있고 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동기를 계속 만들어주는 학습자가 원하는 게 다양한 참여 수단을 제공하기라고 하는 전문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다양한 참여 수단이라고 했을 때 흥미, 노력과 일관성을 지속하는 선택권, 그 다음에 자기조절이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시험 문제에서는 각각의 세 가지 원리를 쓰라는 것이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지각 키워드만 볼게요. 다양한 표상에서는 지각, 언어 및 상징, 그 다음에 이해, 그 다음에 표현에서는 신체적 행동, 표현과 의사소통, 실행기능, 참여수단에서는 흥미, 노력과 일관성, 자기조절이라고 하는 9가지 지침 중에서 선생님들이 쓸 수 있으면 지침을 쓰시고, 만약에 그 안에서 체크포인트가 분명하게 시험 문제에서 제시가 된다면 각각의 1.1부터 9.3까지 제시가 되는 체크포인트도 기출문제에서 확장해서 선생님들이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2.2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실 때 2.0과 똑같이 각각의 원하는 학습 전문가는 똑같았기 때문에 첫 번째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표상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자원 및 지식이 풍부한 학습자가 되는 거였고, 다양한 행동과 표현 수단을 제공하는 건 전략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학습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양한 참여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동기화된 학습자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